안녕하세요. 아는선생입니다. 자, 오늘 개념의 정석 1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배울 유형은 식의 문제예요. 식의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집엔 있고 어떤 문제집은 없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 쪽에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물론 식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어렵고 쉽고는 개인의 차이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 식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식의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식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식의 문제가 뭔지 일단 먼저 좀 제가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식의 문제는 시침과 우리 돌아가는 시계의 시침, 짧은 침과 분침의 위치 관계,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간, 우리가 시계에서 얻는 게 뭐예요? 몇 시 몇 분인지 시각, 혹은 몇 시간 지났는지 뭐 이런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알아내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수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식의 문제는 이런 위치를 이용해서 시간 정보를 얻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위치를 이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위치를 이야기하려면 필요한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어떤 학생의 위치를 이야기하려면 기준이 있으면 그 학생의 뭐 이쪽으로 몇 칸, 위쪽으로 몇 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이야기하려면 식의 문제에서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12시 방향이다. 기준을 알았어요. 12시 방향. 그러면 여기서는 뭐 오른쪽으로 몇 칸, 위쪽으로 몇 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위가 있어야 돼요. 몇 칸이라던가 몇 미터라던가 기준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각도라는 겁니다. 길이의 단위는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시계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벽시계도 있고 그죠? 시계탑도 있고 맞죠? 그러면 그 크기에 따라 길이는 달라지잖아요. 근데 시침과 분침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어요. 회전은. 그래서 이 회전하는 양을 나타내주는 각도를 사용해서 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계에서 얻는 게 이런 실제로 각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120도네 이런 걸 얻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에서 실제로 얻는 정보는 시간 혹은 시각, 특정한 시점에서의 시각 이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시각 정보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각도 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관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시간과 각도 이 관계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각도의 관계. 자, 우리가 시간과 각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죠? 단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그죠? 뭐 1분, 1초, 1시간 이런 걸 단위 시간이라고 한다고 우리 속력거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 문제에서 우리가 단위 시간으로 쓸 거는 1분이에요. 그 말은 1분의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 시침이 회전하는
각도 1분의 분침이 회전하는 각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계를 그려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 그려봅시다. 자, 12시 중간. 자, 12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 먼저 분침의 회전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분침이 1분 동안 회전하는 각도를 알아봅시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몇 도예요? 360도죠. 자, 분침이 1시간 동안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죠? 1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도는 360도죠. 1시간에 360도. 자, 60분에 360도를 회전하니까 1분에 회전하는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 360도를 회전하니까 60분 동안, 그러니까 6도. 1분, 분침이 1분 동안 회전하는 각도는 6도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외워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시침의 회전각 찾아봅시다. 시침은, 자, 시침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라고 하면 시침은 1시간에 회전하는 각도는 1시간에는 자, 실제로 3시였다고 하면 시침이 요렇게 있었겠죠. 그랬다가 4시가 되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침은 1시간 동안 요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칸. 그죠? 한 칸. 시침은 한 칸. 한 칸은 몇 도일까요? 전체가 360도니까 12칸이죠. 그래서 한 칸은 전체가 360도인데 12칸이니까 한 칸은 30도예요. 그러니까 시침은 1시간에 30도 움직이죠. 30도 움직입니다. 1시간 동안.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으로 나누면 2분의 1, 0.5. 그래서 시침은 0.5도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돼요.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입니다. 3번, 한 칸은 30도입니다. 이 세 개는 정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말 잘 안 하는데 이 세 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혹시 정말 외우지 못해서 까먹었으면 요 정도는 이해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외워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시계 문제 푸는 동안 계속 시계를 그릴 거예요. 시계 문제 풀 때는 시계를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A와 B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 게 1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시계 문제에서도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위치,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침과 분침이 위치한 이 각도를 이용해서 이 등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그림을 그리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꼭 시계 그림을 그려서 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 지금 이렇게 공부한 내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어떤 시각에 분침이 시계 눈금 7에 있다. 7. 12시 눈금에서 분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각도를 구하라 그랬죠. 12시 눈금에서 분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기준이 12시고 각도를 구해라. 자, 계산할 것도 없죠. 자, 우리 한 칸이 30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7칸이니까 한 칸이 30도인데 7칸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210. 그래서 answer. 답은 210도다. 자, 뭐 이런 걸
풀어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일단 기초과정이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일단 먼저 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쉬워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일단 자 2번 봅시다. 시계를 보았더니 8시 24분이었다. 9시 8시 24분이었다. 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가 24분이었다. 12시 눈금에서 분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각도를 구해라. 8시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12시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구하라 그랬죠. 각도를 x라고 하면 x는 24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침은 뭐라 그랬어요? 분침각이 몇 도라 그랬어요? 분침각이라고 하면 1분 동안 분침이 돌아가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분침각이 6도라고 했죠. 1분에 6도 돌아가니까 24분이면 24 곱하기 6 하면 되죠. 6, 22, 6, 4, 24. 144. 그래서 답은 144도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분을 몇 분인지 알려줬으니까 각도는 그냥 1분에 6도 돌아가니까 144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봅시다. 3번 시계를 보았더니 8시 40분이었다. 8시 40분이었다. 시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각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분침은 그릴 필요가 없네요. 시침이 있는 위치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8시 40분이라 그랬으니까 시침은 8과 9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분침은 그릴 필요가 없네요. 자, 시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각도를 구해라. 12시부터. 12시부터 시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각도를 구해라. 그러면 시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침이 8시부터 8시 40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시침은 출발점이, 분침은 출발이 정각일 때 항상 12에서 출발하죠. 근데 시침은 정각일 때 항상 이전 눈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침이 40분 될 때까지 움직인 각도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각도는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이니까. 그러면 40분 움직였는데 1분에 0.5도 움직였으니까 얘는 20이네요. 20도 움직이겠죠. 한 칸이 30도니까 30도보다 적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도 움직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전체 이 각도인데 요만큼을 일단 알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각도는 12시에서 8까지죠. 8개, 눈금 8개잖아요. 한 눈금이 30도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한 눈금이 한 칸이 30도고 곱하기 8 그 다음에 한꺼번에 쓰면 40분이니까 시침은 0.5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죠. 38, 240 더하기 54, 20이니까 얘는 260. 시침이 있는 위치까지의 이 전체 각도는 260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시계가 5시 47분을 가리키고 있다.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사이각 중 작은 쪽 각도를 구하여라. 자, 5시 47분이니까 분침은 대략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시침을 빨간색으로 그리면 시침은 대략 이렇게 있겠죠. 자, 사이각은 사실 이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작은 쪽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각도는 여기에요. 그리고 기준은 12시고. 그죠? 요 각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1, 2, 3번에서 분침이 위치한 각도 구했죠. 분침이 위치한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47분이라 그랬으니까 47분인데 1분에 6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시침은 명심해야 되는 게 12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직전 눈금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각도는
47분 곱하기 1분의 0.5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까지는 한 칸에 30도 움직인다. 우리 그러면 다 더하면 되죠. 여기까지 더하면 시침이 위치한 각도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이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면 요 사이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 분침이 있는 각도에서 뺍니다. 뭘 뺄 거냐? 시침이 있는 각도 전체를 빼야 되죠. 뺍니다. 한 칸은 30도고 5칸 와야 되고 시침이 있는 실제 각도는 요거 더해줘야 되죠. 더합니다. 47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면 6, 4, 2, 14, 6, 7, 42 282 빼기 5, 3, 15 5, 4, 20 5, 7, 35 더하기 23.5 하면 282 빼기 173.5네요. 소수점 있네. 자, 108.5도. 자, 그러면 요 사이각 좁은 쪽 구하라 그랬으니까 108.5도다. 이게. 그래서 답은 108.5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위치 관계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워서 구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림 그리세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5번.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니 시침은 눈금 7과 8 사이에 있고 시침은 7과 8 사이에 있고 분침은 눈금 12에서 138도만큼 돌아가 있었다. 12에서 근데 여기가 180도잖아요. 여기가 90도고 그러면 대충 분침은 뭐 이렇게 돌아가 있었다 이 말이죠. 몇 시 몇 분인가 이랬습니다. 일단 몇 시 몇 분이냐 그랬는데 7시와 8시 사이에 있으니까 분명히 7시 몇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x라고 주로 두니까 x분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138도만큼 돌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분침은 1분에 6도 돌아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138도인 걸 알아요. 그러면 뻔하죠. x도 우리가 정할 필요 없이 138도를 6도로 나누면 몇 분인지 나오겠죠. 6, 22, 6, 3, 18, 23이네.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몇 시 몇 분이냐 그랬으니까 7시 23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 풀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라고 둔다. 우리가 몇 분이냐 이렇게 두는데 이때는 x를 가지고 계산을 여러 번 할 때 필요한 거고 실제로 여기는 x분이라고 썼지만 사실 써먹진 않았어요. 그냥 몇 분이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5번까지. 5번까지는 이제 6번부터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단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각도를 알려주고 분을 찾는 방법, 시간을 알려주고 각도를 찾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5번까지 배웠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뒷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부터 한번 우리 진짜 1차 방정식의 활용 시계 문제 풀어봅시다. 6번. 자, 3시와 4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계를 풀 때는 필요한 눈금 정도 하고 기준되는 점만 표시하면 돼요.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뭐 대략 그리면 됩니다. 시침은 이렇게 길게 그려주면 되고 분침은 일단 일치했는데 약간 밑에 그려서 보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치했습니다.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을 우리 x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맞죠? x분. 여기가 x 우리가 분입니다. 1차 방정식은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느냐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12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1, 2, 3, 4, 5번에서 배웠던 내용을 써먹으면 분침이 있는 위치와 분침 위치 각도 12시를 기준으로 분침의 위치와 시침의 위치가 같아졌죠. 요렇게 같아졌죠. 이렇게 등식이 세워지는구나. 자, 그러면 분침의 위치를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분침은 1분의 6도 돌아가죠. 그죠? 그럼 분침의 위치는 x분이면 6x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분침은 6x가 되는 거예요. 시침은 실제로 움직인 각도는 3에서 요까지 온 거죠. 그러면 시침의 위치를 이야기하려면 칸을 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3까지는 90도네요. 90도에다가 실제로 시침이 겹칠 때까지 움직인 각도는 요만큼인데 요거는 0.5x가 되겠죠. 왜? x분이 지났을 때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는 이렇게 표시되니까. 그러면 90 더하기 0.5x 이렇게 표시됩니다. 분침의 위치와 시침의 위치를 우리 식으로 쓴 겁니다. 등식으로. 자, 이거 풀면 되죠, 이제. 1차 방정식 풀이 하는 것처럼.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항하면 6 빼기 0.5니까 5.5x 90. x는 5.5로 나눠야 되죠. 90 나누기 5.5.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쉽게 소수점을 다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10 곱하고 여기 10 곱하면 955. 이거 약분되죠? 5로 약분됩니다. 그죠? 5로 약분하면 11 되고 여기는 얼마예요? 5, 1은 5, 5, 8, 40, 180이죠. 180. 11분의 180.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식의 문제 풀면 답이 분모가 11인 경우 그리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기하분수로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분의 얼마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번 일치하는 C각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3시 몇 분이죠? 3시 11과 11분의 180분. 혹은 바꿔서 쓰면 3시 11, 16과 11분의 4분. 맞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편한 거는 이렇게 한 번 더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11 나왔을 때 혹시 잘못 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이 가장 쉬운 문제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하려는 시각을 x분이라고 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각도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풀면 되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세 문제를 풀면서 9번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 8, 9번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식의 문제에서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풀어봅시다. 9시와 10시 사이에 9시와 10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여라. 그러면 9시와 10시니까 빨간색으로 시침을 표시하면 빨간색은 시침은 이 방향이고 분침은 180도니까 이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시각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 9시에서 10시 사이인 건 이미 알죠? 그러면 모르는 게 몇 분이니까 x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x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x를 찾으면 이 x 자체가 시각이 되는 거예요. 몇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분이라고 하고 이 시계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12가 기준이니까 분침은 요만큼 돌아갔어요. 언제? 9시부터 이 시각이 될 때까지 12에서 출발해서 요만큼 돌아갔죠? 얘가 분침이잖아요. 그래서
6x만큼 돌아간 겁니다. 이제 여긴 각도인 거예요. 6x는 각도죠. 시침은 어떻게 돼요? 시침은 원래 정각이었으면 9시 정각이면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시침이 돌아간 각도예요. 이 시각이 될 때까지, x분 될 때까지. 그래서 요게 x분 동안 돌아간 시침의 각도니까 0.5x라고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얘랑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180도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등식이 성립하는지,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분침이 여기까지 오고 분침 각도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분침이 있는 곳까지의 각도에서 180도를 더했더니, 여기까지 했다가 180도를 더했더니 시침 각도가 나왔어요. 맞죠?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죠? 다르게 등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덧셈 뺄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기까지가 분침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고, 거기다가 180도를 더했더니 실제로 12를 기준으로 시침이 있는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일단 식을 세워보자는 거죠. 분침의 각도는 6x라 그랬죠. 6x. 요까지가 6x입니다. 6x에다가 180을 더했더니 시침의 각도라 그랬어요. 시침의 각도는 11을 기준으로 시침의 각도인 거예요. 그러면 9까지 9칸이니까 30 곱하기 9 더하기 그 다음 여기서 요만큼은 0.5x죠. 0.5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6x 빼기 0.5x니까 앞에 문제처럼 5.5x 됩니다. 270 빼기 180 하면 얼마예요? 270 빼기 180 하면 90이죠. 55x는 900이죠. x는 900 나누기 55. 앞에 문제하고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11분의 180. 그래서 11분의 180 분모가 11인 게 정상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몇 분이냐 이야기했으니까 시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9시와 10시 사이니까 답은 9시 11분의 180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대략 이게 아까 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얘는 9시 16과 11분의 4분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략 그죠? 이 위치 보면 지금 제가 대략 그린 거지만 16분 위치가 맞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위치에 대해서 등식을 세울 수 있는지 같아지는지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8번 봅시다. 9시와 10시 사이에 9시와 10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되었다. 이 시각을 구하시오. 시침이 그죠?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다가 분침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돌아서 가까이 갔을 때 30도가 되면 되네요. 그러면 대략 얘가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얘가 올라가겠죠?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대략 이 각도가 30도가 될 때의 시각을 구하시오라 그랬습니다. 시계가 조금 여기 표시하기 그러니까 다시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러면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침이 있고 분침이 이렇게 됐는데 요게 30도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몇 시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분침이 있는 이쪽을 x 분침을 x분이라고 합시다. 현재 시각은 x분입니다. 자, 이제 기준으로 각도를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침이 이동한 회전한 각도죠. 그러면 분침은 6도만큼 움직였으니까 6x도 이렇게 됩니다. 6x도 실제 각도는. 시침은 어떻게 돼요? 시침은 여기서 9가 있었다면 9가 대충 뭐 9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죠?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9에서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이 0.5x예요. 우리 그림은 다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와 뭐가 같아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식으로 쓰면 되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분침이 6x만큼 돌아갔는데 이 현재 위치에서 30도를 더 돌아가면 시침과 일치하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분침의 위치에서 더하기 30도를 하면 시침의 위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우면 되죠. 분침의 위치는 12시에서 시작해서 6x만큼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30도만큼 더 가면 맞죠? 더 가면 시침의 위치가 됩니다. 시침은 여기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죠? 시계의 그 바늘의 위치가 이때는 180도였고 지금 이 문제는 180도보다 더 돌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x 더하기 30 하면 시침의 위치, 시침의 각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침의 각도는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9시까지는 30도 곱하기 9칸 더하기 실제로 시침이 움직인 거는 0.5x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네요. 똑같이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5.5x는 270 빼기 30 얘는 240이죠. 55x는 2400 x는 2400 나누기 55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11분의 얼마예요? 5, 4, 20, 5, 8, 40, 480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은 시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시를 써줘야 되죠. 그죠? 9시에서 10시 사이니까 9시 11과 480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8번 답이에요. 7번하고 8번은 사실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시침과 분침이 180도 반대 방향으로 180도다 혹은 일직선이다 이 이야기 나오면 뭐 별로 어렵지 않고 180이나 겹친 게 아니면 특정한 각도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시침과 분침이 30도를 이루고 있다. 현재 시각은 얼마냐? 사실 푸는 방법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휘용이가 독서실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90도일 때이고 같은 날 독서실을 나올 때에는 오후 10시와 11시에 시침과 분침이 겹쳐 있었다. 휘용이가 독서실에 있었던 총 시간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업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지 구조적으로 막 이때까지 1번부터 8번까지 풀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시계 2개 그려놨잖아요. 2번 계산하면 금방 풀립니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독서실에 들어간 시각은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이다. 3시와 4시 사이에 자, 시침은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니까 시침 이렇게 하고 3시에 정각 3시는 어떻게 되냐면 정각 3시는 분침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시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가 벌써 90도예요.
그러니까 3시에서 4시로 갈 때는 90도 각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침이 먼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시 출발할 때 벌써 90도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먼저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얘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90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90도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어느 순간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침이 이렇게 있으면 대략 90도를 만들면 뭐 이렇게 해서 얘가 9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의 시각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시각, 여기 있는 시각을 x분이라고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다가 또 표시를 해봅시다. 분침은 1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죠? 이렇게 돌아간 각도가 x 곱해주면 6x가 됩니다. 시침은 3에서부터 움직였죠. 3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요만큼이에요. 얘가 0.5x죠. 여기는 하나, 둘, 1, 2, 3이니까 90도네. 그럼 다 그렸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도를 다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등식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각도를 다 표시했으니까 이제 따져봅시다. 뭐와 뭐가 같아지는지, 어떤 위치의 각도 관계를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해볼게요. 이게 멀리가 있는 게 분침이니까 이 분침의 각도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더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2에서 시작해서 90도를 가고 그 다음에 시침이 움직인 각도만큼 또 더하고 그 다음에 90도를 더하면 결국 분침이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네요. 이렇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렇게 다 쓰진 않겠어요. 식만 만들어 봅시다. 2번. 자, 90도. 90도가 있고 거기에다가 시침이 움직인 각도 0.5x 0.5x를 더하고 거기다가 다시 90도를 더하니까 결국 분침이 있는 위치까지 온 거죠. 분침은 여기서부터 쭉 왔으니까 그러면 6x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끝나는 거죠. 90도 더하기 90도는 180도. 6 빼기 0.5는 5.5x 1855x 양변에 10 곱한 겁니다. 이쪽으로 올려서 다시 쓰면 x는 55로 양변 나누면 되죠. 그러면 180 1800 나누기 55 약분해야 되니까 5로 나누면 11분의 얼마예요? 5, 35, 5, 6, 30 360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답이 3시 답은 3시 11분에 360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구했습니다. 이게 휘용이가 독서실에 들어간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나온 시각 한번 구해봅시다. 12 같은 날 독서실을 나올 때는 10시와 11시 사이에 자 9시 10시 11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겹쳐져 있었다. 우리 겹친 것도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겹쳐져 있다 칩시다. 그러면 시각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x분이니까 첫 번째 x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등식을 세워봅시다. 분침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얘가 6x. 이제 우리는 익숙하니까 얘는 6x예요. 시침은 어디서부터 움직였냐 하면 이 10이라는 눈금에서 움직였습니다. 10이라는 눈금에서 움직인 요만큼이 0.5x. 자, 그 다음에 12시를 기준으로 10까지는 한 칸에 30도 움직인다. 알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봅시다. 각도를 더해 나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10까지는 한 칸에 30도인데 30도를 10칸 움직이면 10시까지 왔어요. 거기다가 시침이 움직인 각도 0.5를 더하면 결국 이 전체 각도는 분침이 움직인 각도와 같다. 6x 이렇게 되죠.
구조가 얘랑 거의 똑같죠. 지금 식 세운 거는. 그럼 이쪽으로 이항하면 얘는 300이죠. 300 5.5x 그러면 반대로 해서 10 곱하면 55x는 3000 x는 55분의 3000 5로 나누면 되죠? 11분의 600 됩니다. 그러면 답을 쓰면 그죠? 진짜 이 전체 9번의 답이 아니고 요거를 시각을 쓰면 10시 11분의 600분 이렇게 두 번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휘용이가 독서실에 있었던 총 시간을 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온 시각에서 들어간 시각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11시 10시 몇 분이잖아요. 그러면 10시 몇 분이고 여기서 3시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7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들어간 시각이 11분의 360이고 나온 시각이 11분의 600이니까 여기서 이것 빼도 마이너스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빌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1분의 600에서 11분의 360 빼면 되네요. 그냥. 그러면 11분의 600에서 360 빼면 240. 휘용이가 독서실에 머물렀던 진짜 시간은 7시간 11분의 240분 동안 독서실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죠? 9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보다 뭐 더 어려운 문제 더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1번 계산하는 연습부터 9번 정도까지 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계에 대한 시계 문제, 시계 유형에 대한 원리를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의 활용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은 제가 거의 다 수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몇 아주 쉬운 유형 한두 개는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유형은 제가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제가 합니다. 1차 방정식, 개념의 정석 1차 방정식 활용은 오늘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에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